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를 한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현대백화점은 2021년도 매출의 실적을 보면 크게 백화점 부문에서 57%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이 면세점 부분이었습니다. 현대 면세점과 백화점의 비중이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 나왔던 4개의 리포트 중에서 먼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9,3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6.8% 상승이 되었고, 영업이익은 88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6.7% 상승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예상치 788억에서 컨센서스 13% 정도 상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때 오미크론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 부분이 고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서 5월 남녀 및 영패션 모두 20% 이상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명품 MD 부분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시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현대 서울 점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BEP 즉 손익분기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의류 소비가 활발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20, 30대 매출의 비중이 점포 매출의 50%인 점은 업계 내에서 차별화되는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의류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면세점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중국 봉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세점 실적은 기존 추정치 대비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4월 내국인 객수 일부 회복으로 공항점이 BEP를 기록을 했는데요. 리스 부채의 선반영 환입 효과도 유효했기 때문에 중국 상황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완만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안타증권입니다. 1분기 백화점 부분의 영업이익은 성수기였던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영업이익으로 고마진 카테고리 의류 성장과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매출 의료 확대를 위해서 집행하고 있었던 광고 촉진비가 전년 대비해서 2% 감안한 것도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크게 기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반면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높아진 도매 수수료율이 또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가 더 되었습니다. 백화점 업황은 4월 5일부터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우려 대비 건조한 업황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수요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제기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여행 시즌인 6월 말에도 백화점의 성과가 견조하다라고 하면은 백화점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완벽히 해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면세점 실적의 개선은 하반기까지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다음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리오프닝으로 패션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국내 패션 10% 이상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가전, 리빙 매출이 약간은 주춤하면서 2분기 영업 레버리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올해 당분간 백화점 채널의 성장과 마진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면세점은 5월 들어서 일매출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회복은 아니지만 힘든 시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관광객 증가로 외형 성장에 따른 손익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IBK 투자증권인데요. 1분기 실적 상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화점의 기존점 성장률은 1월에 25%, 2월에 마이너스 1%, 3월에 1.8%에서 4월과 5월에는 두 자릿수로 확대되면서 비대면에서 대면 전환이 뚜렷하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1분기 상품군별 흐름은 남녀 패션이 15%, 스포츠 아웃도어가 11%, 명품이 20%로 패션 카테고리가 주도하고 있고, 특히 20, 30대 고객이 패션 카테고리 중심으로 매출 비중의 50%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다이고 간의 경쟁 심화가 있었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율이 상승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일평균 매출은 약 60에서 70억으로 작년에 이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마진 수입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85%로 전년 대비해서 10% 상승한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2022년도 연결 전망치는 순 매출액이 20% 그리고 영업이익이 26%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순 매출액이 15%고 영업이익이 기존 21%인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소폭 상승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2년도 백화점 부분에서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MZ세대 매출 비중이 50%로 기록을 하고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입점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연간 8천억 원 매출도 충분히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동, 신촌, 대구 등의 중대형점도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리오프닝 시너지가 예상된다라고 하네요. 또 22년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규모 신규 입점에 무리가 일단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부터 대규모 MD 변화와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인데요. IBK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현금 흐름을 그어봤습니다. 20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부터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는 현금 흐름이 약간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3년도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경제의 임종현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교보증권에 나왔던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현대백화점에서는 의류가 다 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의류 소비 회복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이 영업이익을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발생을 시켰고 앞으로의 영업이익도 의류가 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한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에 대한 부분은 아까 4개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한 영업 환경이 나빠졌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큰 부분이었고 이로 인해서 국산 화장품의 판매가 부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경코리아마켓의 기사인데요.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패션이 이끈다라는 기사로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 IBK투자증권이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적 개선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수준이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 대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인 PER 같은 경우에는 7.2배로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체크하면은요, 매출액은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6% 성장이 되고 영업이익은 13%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 마이너스 24% 하락이 되고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는 2% 상승이 되고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76%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률을 보면은요, 1분기 때는 37.19% 성장을 했고 2분기 때는 17.72% 성장을 할 것이고 3분기 때는 44.24%, 3분기 때는 25.5% 성장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때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중국의 봉쇄 조치가 3분기부터 일단락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때 성장률이 전년도 대비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대백화점의 목표주가 수정률과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 주가의 퍼센트율을 한번 보면은요, 2시 반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은 77,500원입니다. 목표 주가의 수정률은 9% 상회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평균치가 53%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은요, 목표 시가총액은 1조 7,584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현재는 1조 8,113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발행 주수를 나누면 현재 적정 주가는 75,141원이 나오는데 현재는 77,500원으로서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보면은요, 전망으로는 80점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50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는 60점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리오프닝 관점으로 의료 및 패션의 판매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3분기 때도 이 의류에 대한 소비가 더 촉진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들이 50% 이상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3분기부터 중국발 봉쇄 조치 이슈가 완화가 되었을 때 이때부터 완만한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런 부분은 면세점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2022년도 2분기 때는 살짝 꺾이는 모습이 보이지만 3분기부터 회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분위기는 어떤가라고 봤더니 연간은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주가가 탄탄하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실적 대비해서 보면은요. 하지만 리스크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국발 이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이 면세 부분인데요. 이 중국발 이슈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주가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옷보다 수지타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름옷을 이제부터 팔아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데요. 겨울옷이 수지타산이 좀 더 많이 남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 티셔츠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외투도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리털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털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지만 여름옷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겨울옷보다는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지타산이 낮을 것이다.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반기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잦아질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쇼핑의 매출에 하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해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면세점 쇼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중국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6월 매출을 한번 추적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60점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리오프닝의 수혜는 당연히 크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봉쇄 조치 이슈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여행으로 인한 판매율 감소로 인해서 아무래도 6월 백화점 판매율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구간은 단기적인 저항을 막고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뚫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8만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82,000원, 84,000원 이런 식으로 이 매물대 저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율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내가 매수가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런데 이 떨어졌는데 이 차트가 박스권 하단으로 떨어지면서 깨졌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손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월봉을 보면은요. 월봉도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84,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요 저항대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84,000원을 뚫는다 라고 하면은 월봉 기준으로 93,000원, 94,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67,000원 구간을 깨졌다 라고 하면은 54,000원대까지도 떨어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손절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